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으로 알려드렸었죠. 지난 1월 23일 서울 대림동에서 이 중국 동포 단체들이 연합을 해서요, 이 전국 동포 유권자 총연합회를 발족했다는 소식, 제가 이 방송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 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또 국적 회복을 한 동포 단체들이 주요하게 이렇게 유권자 단체를 만든 것인데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 전국 기환동포 총연합회 이 박성규 회장, 앞서 방송에서도 그 취임사 비슷한 그 이야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제한중국 동포 이 80만이나 되고 유권자가 20여만 명에 이르지만은 이 투표율이 낮아서 이 정치권으로부터 제대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투표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유권자 연합회를 만들게 됐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권자 수가 약 한 25만 명 된다. 그러면서 이 투표율은 정작 5% 정도밖에 안 된다. 이 통계에 나온 수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유권자 수, 또 투표율, 제가 알고 느끼는 것하고는 좀 다소 다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정확한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유권자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규 의장은요, 제한 중국 동포 80만을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 동포 약 80만 명 정도 된다. 이게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그런 관심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포들을 보면 매우 어렵게들 살고 있다. 그 이유가 중국 동포들이 80만에 이르지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권자연합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 박성규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투표율만 높고 이 동포사회가 단합된 힘이 있으면은 이 정치권에서 오지 말라고 해도 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드릴까 절로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은 방문치어 재동포 이런 거 문제도 아니다. 같은 한민족이니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 박성규 회장은 강변을 했습니다. 이 박성규 회장의 말대로요,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동포 유권자들이 이 중국 동포를 위해서 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면은 이 동포 정책에 있어서 이 상당한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도 이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동포 여러분들에게 주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탈북민 출신 유튜버가 운영하는 이 방송물을 제보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정성산 TV 1월 23일자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긴급하고요, 30년 만에 역대 최대 중국 조선족 70만 명 국내 입국, 조선족 선거 개입 현실이라는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이 방송물은 이 전국 기환동포 총연합회의 이 단톡, 이 카톡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포분들도 이 방송을 상당수 보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성상 TV, 저도 아주 가끔씩 우연찮게 보게 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탈북민 출신이라요, 또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 탈북민 출신 중에는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열심히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독자 수도 몇십만에 달하고요. 이 정성상 TV도 구독자가 한 43만, 45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방송물은 한 5만 6천 명 정도 이 클릭 수를 이렇게 올릴 정도로 아주 인기 있는 이 방송물인데요.
2019년도 9월경에 그때는 이 한송이, 이 탈북 여성이 또 조선족 사회를 비하하는 그런 방송을 해서 한동안 이게 시끄러웠었죠.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송이의 이 방송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중국 동포, 이 전국 이 유권자 총연합회가 발족한 날, 이 정성상 TV가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 평양적인 이 시각을 갖고 이 공격해야 되는 방송을 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포분이 보고 저한테도 이 특별히 이 보내준 것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 방송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았는데, 보고 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탈북민 출신인데 왜 이렇게 이 조선족 동포들에게 악감정이 있는 듯한 방송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것도 또 사실에 근거해서 이 정확하게 이렇게 또 전달을 하면 또 몰라도요, 확실하지도 않은 이 유언비어를 갖고 또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이 공격하기 좋아하는 이 사람들이 보내준 그런 내용물, 이 엉터리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탈북민, 이 탈북 동포들이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이 조선족 동포들을 공격을 하고 또 적대시할 때인가, 이런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는 큰일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 정성산 TV 이 방송 내용을 보고 제가 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 조목조목 이 반론을 좀 제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성산 TV를 운영하는 정성산 씨, 뭐 간단하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면요, 1969년도 이 북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출신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요. 1994년도에 탈북을 해서 1995년도에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뭐 북한 관련 영화 이 각색 작업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북한 김정은 체제, 그리고 또 이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는 그런 방송을 주로 이 유튜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1월 23일에 올린 긴급 30년 만에 역대 최대 중국 조선족 70만 명 국내 입국, 조선족 선거 개입 현실, 이 제목으로 올린 이 영상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요, 이 정성상 TV는 이 지인들이 있는 카톡에 올라온 문자라고 하면서요, 지난 2020년 4월 15일 네, 총선이 있었죠. 이 4.15 총선. 근데 이거를 이들은 이런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에 이 조선족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니까 3월 9일 날 있을 이 대통령 선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조선족과 중국 공산당 개입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4.15 총선, 네, 조선족이 과연 이 부정선거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지, 사실 이거는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 어느 조선족의 이 고백이라는 글, 어떤 뭐 양심 고백과 같은 그런 편지글이었죠.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편지글을 분석해 보고 진짜 이 조선족이 쓴 편지글인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도 저 방송을 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출처를 밝혀라, 뭐 이렇게 목소리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 편지글에 대한 어떠한 출처도 현재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구단체 사이트에 어느 조선족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주제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 글인데요. 근데 내용을 봐서도 뭐 조작되어서 쓰여진 글이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전히 뭐 의문투성만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채 지금 묻어져 버린 그런 편지글이 되었는데요. 과연 이 4.15 총선, 네, 이 선거에 부정선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선거에 조선족이 많이 개입을 해서 이 부정선거를 하게 했다는 이 주장, 정말 근거 없이
또 허무맹랑한 이 주장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성산 TV는 이 사실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동포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신다고 하면은요, 이 정성상 TV를 향해서 이 동포 사회에 사죄하라,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는요, 어느 기사를 참조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성산 TV는 이렇게 기사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 기사문은 첫 번째는 뭐 국내 체류 조선족 인구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 만에 70만 명으로 대거 늘어났다. 그리고 연변 조선족 인구보다 더 많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최근 국내 언론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다음 내용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들어온 조선족 이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부여해 주어서 이 조선족이 많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기사문을 읽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과연 그런가요? 이 중국 동포들의 그 국내 유입 현황을 보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 여기에 이제 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입국 통계를 좀 분석해 보고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도 한중수교 당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조선족 인구는 4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이 방문 취업제가 시행 당시에는 32만 8,621명. 그리고 2013년 이때는 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좀 점점 이 학대에서 부여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때 51만 2,120명, 5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64만 7,717명. 이 당시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나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배우자라든가 이 자녀를 초청해서 함께 그러니까 지낼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인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0만 명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대는 65만 2,028명, 2017년대는 70만대가 넘었습니다. 70만 2,932명. 그리고 2018년에는 72만 8,539명. 그리고 2021년 11월 현재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63만 992명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때 65만 명이었죠. 2017년 돼서 7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18년 72만 8천 이렇게 많이 늘었다가 2021년 11월 뭐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63만 992명 이렇게 한 1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9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그러니까 2017년 4월 달 출입국 통계 얼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2017년 4월 출입국 통계 얼보를 보면은요, 국내 체류 중국 동포는 65만 2,738명이었습니다. 그때 H2 방문 취업이 21만 7,845명, 재외동포 F4가 28만 7,566명, 그리고 영주 자격 F5가 88만 7,238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최근 출입국 통계 월보를 보면요, 국내 체류 중국 동포가 63만 992명, 그래서 방문 취업이 10만 9,881명, 재외동포 F4가 35만 4,859명, 그리고 영주자국 F5가 11만 590명. 그러니까 2017년 4월 65만 2,738명이었지만은 2021년 11월 현재 63만 992명으로 상당수 지금 오히려 줄어든 그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국적 취득자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이 행안부 발표 자료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자 전체가 16만 9,535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선족 기화자가 7만 9,985명, 그리고 중국인, 비조선족 중국인이죠. 그래서 이 기화자가 3만 5,221명. 그리고 2020년 12월 30일, 요게 가장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이 통계 연보를 보면은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전체 18만 5,728명. 그러니까 2017년도보다 좀 늘어났죠. 그러나 이 국적별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해 볼 때 한 16,194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상황이 뭐 이런 현황을 이렇게 볼 때 과연 이 정성상 TV에서 말한 대로 이 문재인 정부 때 국내 체류 중국 동포, 이 조선족이 대거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주장이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4월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2만 1,746명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거를 이 통계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이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성상 TV가요, 투표권을 가진 조선족 유권자가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중국 공산당 조선족 선거 개입하지 못하도록 윤석열 후보 측은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히 대비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조선족 동포를 폄하하는 아주 형편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선족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이 앞서 이 박성규 의장은요 25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이거는 앞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제가 통계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 조선족 2017년에는 한 8만 명에 못 미치는 7만 9,985명이었습니다. 현재 늘었다 해도 한 1만 명 정도 늘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봐야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조선족 출신 유권자는 한 9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 비조선족인 이 중국인 이 유권자들도 있죠. 그 중국인 기화자가 2017년도에 3만 5천 명 그냥 늘어났으니까 만약에 그냥 그들하고 함께 합친다고 하면은 중국인 출신 이 유권자가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13만 명이 다 이 투표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뭐 박성규 의장도 앞서 얘기했지만은 투표율이 뭐 5% 정도에 밑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투표율이 그렇게 낮을 거라고는 생각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투표율이 뭐 50%를 넘었다 그러면은 뭐 상당히 많이 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 13만 명 중에 50%, 그럼 한 7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잡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방선거에서는 영주 자격도 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주 자격,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뭐 구로구나 영등포구, 또 뭐 광진구, 그리고 뭐 경기도 지역은 안산에 이제는 단원구, 원곡동이 있는 지역, 그리고 뭐 수원에는 팔달구, 또 뭐 부천 지역, 뭐 이런데 좀 집중해서 이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다소 이 후보들에게 당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영향을 주기에는 상당히 그만한 이 투표자 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정성단 TV에서 주장하는 것처럼요,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이 중국 동포 출신 유권자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이 문재인 정부 여당이 중국 동포 유권자를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유권자인 중국 동포들을 폄하하는
어떻게 보면은 평양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그런 또 우롱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다. 우롱하는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성산 TV는 근거 없이 이 조선족을 폄하하고 또 비방하는 방송을 중단하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탈북민 출신 유튜버가요, 이런 비방 방송을 한다는 거 정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하는 저의 의견도 밝히고요. 특히 이 남북 통일의 염원을 안고 이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중국 동포들에게 먹칠을 하는 이 평양적인 정치 공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성산 씨는 깨닫고 방송에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